안녕하세요. 텍사스 사는 장반입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찐으로 좋았던 곳, 맛집, 날씨, 경비까지 모두 공유드릴게요. 렛츠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좋았던 건 데스밸리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보통 그랜드 캐년을 많이 가시지만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두 군데 다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졌고 두 군데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데스밸리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자 낮은 곳이라고도 불립니다. 뷰포인트가 4군데 정도 되는데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서 당일 투어로도 충분했습니다. 걸으면 정말 저렇게 모래 위에 소금이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염전 같은 사막의 느낌이었고 왜 스타워즈 촬영지로도 선정됐는지 알 것처럼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웅장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세서 모자 하나를 거기서 잃어버렸거든요. 주의하시고 바람이 정말 3월인데도 미친 듯이 강풍이 불었습니다. 낮에는 사막이라 너무 무덥고 조금만 해가 지면은 엄청 추웠어요. 트레킹 코스도 꽤 있는데 사막 지형이다 보니 모래가 많이 미끄러워서 반드시 운동화를 꼭 신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달려오시더라 뒤로. 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절경 예상.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뷰포인트는 여기가 제일 좋다고. 발 조심. 오빠 여기 돌 미끄럽다. 조심해요. 해수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립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광각? 와, 바람이 너무 세다. 데스밸리를 다녀와서 하루 쉬고 1박 2일로 그랜드 캐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투어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하루라도 쉬는 날을 껴서 스케줄 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주에 다녀온 친구는 덥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눈이 많이 왔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추웠습니다. 하마터면 그랜드 캐년도 못 볼 수 있는 날씨라고 가이드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날씨각에서 잘 보고 왔습니다. 다녀와서 알았는데 심지어 제가 가기 전날에 눈으로 인해 그랜드 캐년에서 사상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판도 있고 길이 정말 미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 개인 투어보다는 꼭 경험 많은 가이드님, 여행사 투어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투어 업체를 고를 때 저는 후기 좋고 경험 많은 곳,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의 뷰포인트마다 충분히 개인 관람 시간을 주는 곳, 그리고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좋은 곳을 기준으로 골라서 다녀왔습니다. 브라이스 캐년 지금 보시면 겨울왕국에 마치 온 것처럼 너무 웅장하고 예뻤는데요. 정말로 그랜드 캐년 투어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만 데스밸리에 비해 이동 시간이 정말 깁니다.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폰도 전혀 터지지 않는 구간이 꽤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드로 음악 같은 거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을 일이 많다 보니 편안한 옷차림과 운동화도 필수고요. 혹시 몰라서 상비약과 반창고도 챙겨갔는데 유용히 썼습니다. 밤이 되니 발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심지어 옆자리 다른 분께도 빌려드렸어요. 자연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준비 잘 하셔서 다녀오시길 강추드립니다. 데스밸리랑 그랜드 캐년은 곳곳이 저에게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호텔입니다.
저는 트럼프 호텔에 7박 8일간 묵으며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은 없고 이 호텔을 고른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끄러운 리조트 느낌보다는 조용하게 휴식하는 숙박 중심의 호텔입니다. 그래도 수영장이나 휘트니스 센터는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 내부에 카지노가 없어 조용합니다. 이게 이 호텔을 고른 가장 큰 이유였어요. 객실도 기본적으로 넓은 편이고 고층에서는 저 멀리 스피어쇼까지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예쁜 스트릿 뷰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호텔 가격이 비싸진 않은 편인데 제가 갔던 기간은 3월 봄방학 성수기와 주말이 모두 껴있어서 꽤 가격대가 높았어요. 참고로 객실에 치약, 칫솔, 슬리퍼, 가운은 없습니다. 1층에서 파는데 고가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미리 챙겨가세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잘해주는 편이라 신혼여행 등으로 가신다면 꼭 데스크에서 살짝 얘기해보세요. 다음은 맛집입니다. 첫 번째로 윈호텔 2층에 위치한 어스카페입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열고 명품샵들 한가운데에 있는 호화로운 브런치 카페였어요. 첫날 먹고 맛있어서 두 번째로는 오전 8시쯤 갔더니 20분에서 30분 대기해야 되는 핫한 곳이더라고요. 커피도 맛있지만 브런치가 정말 괜찮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폭신폭신한 프렌치 토스트 찾기가 어려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커피 2잔에 브런치까지 2인 기준 60에서 70불 정도입니다. 일정 맞으시면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은 페리스 호텔 1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모나미가비입니다. 외관도 내부도 고급스럽지만 무엇보다 유명한 건 벨라지오 분수쇼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입니다. 꿀팁인데요. 구글에서 예약하실 때 꼭 파운틴 뷰를 달라고 한번 써보세요. 저희도 분수쇼가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받았답니다. 오렌지 주스 2잔, 까바텔리 파스타, 타르타르까지 팁까지 110불 정도 나왔습니다. 음식 퀄리티를 엄청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특히 까바텔리 파스타가 맛있어서 다음에 가면 또 시킬 것 같습니다. 분수쇼 보시면서 저녁에 식사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우연히 들어간 곳인데 알고 보니 샌프란시스코에선 유명 맛집이었던 대호갈비찜입니다. 돌솥 위에 달콤하고 자극적인 큼지막한 갈비들이 지글지글 나오는데 양파나 무, 당근 같은 야채도 많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냉면이랑 갈비떡볶이도 괜찮았어요. 마지막은 라스베가스 3대 뷔페라는 시저스 호텔의 바카날 뷔페입니다. 250개 이상의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된 뷔페인데 디너 기준 팁 제외 2인 188불로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옆자리 앉으신 분들께 여쭤보니 오늘은 대기가 짧은 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메로 골수 요리와 스테이크 고기류가 훌륭했고 젤라또와 디저트들도 맛있었지만 한식이나 아시안을 기대하시거나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식사하고 나오니 야경도 참 예뻐서 여행에서 분위기 내기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쇼인데요.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스피어 쇼입니다. 스피어는 세계 최대의 구형 건물로 건설에만 약 3조 원이 투입된 거대한 아이맥스 상영관입니다. 금액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저는 마이리얼트립이라는 한국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매를 해서 갔고요. 인기가 많은 쇼이니 꼭 미리 예약하세요. 라스베가스 마지막 날 아무래도 아쉬워서 급하게 당일 예매로 본 어웨이크닝 쇼입니다. 내부 촬영 불가라 음성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쇼는 윈호텔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코로나 이후 야심차게 선보인 쇼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핫한 쇼 중 하나입니다. 무려 앤서니 호킨스가 목소리 나레이션을 했고 여주인공과 친구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펼친다는 내용의 어드벤처 쇼입니다. 상영 시간이 75분이라 너무 길지 않았고 서커스나 아크로바틱 요소, 다양한 무대 장치, 현란한 음악, 춤 덕분에 몰입감 최고였어요. 꿀팁은 오히려 당일 예매이기 때문에 현장 티켓 부스나 온라인 티켓 사이트로 훨씬 저렴하게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쇼는 소리가 아주 크고 빛, 섬광, 불이 나오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전에 꼭 찾아보고 예약하세요. 다음은 하이롤러 대관람차입니다.
하이롤러는 링크 프롬나드에 위치한 높이 167m 대관람차로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인기 야경 명소입니다. 한 바퀴 30분 정도 천천히 운행되고요. 저희 2명까지 총 8명 정도 하나의 관람차에 탑승했어요. 원래는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야경보다는 석양이 보고 싶어서 오후 6시 반 정도 저녁 시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 스피어, 그리고 반대쪽에는 호텔들이 질비한 스카이라인에 저무는 태양이 어우러져 참 아름답고 서정적인 경험이었어요. 안에서 셀카로 사진을 찍기에도 참 좋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꼭 추천드릴게요. 어느덧 라스베가스 속에 막바지네요. 라스베가스는 호텔마다 테마가 다르고 안에 쇼핑몰, 쇼, 식당, 명소가 많습니다. 여러 호텔을 걸어서 구경 다니는 걸 호텔 호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걷다 보면 결국엔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간략히 각 호텔별 명소와 특징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하루에 2만 보를 걸어도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피곤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호텔별로 카지노도 있으니 구경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거리가 꽤 있었던 M&M 스토어와 코카콜라 스토어도 시간 되시면 추천드립니다.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재밌는 구경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전 벌써 다시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입니다. 공개를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어요. 일단 저도 부자는 당연히 아니고 돈 쓴 걸 공개적인데 올려서 욕만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라스베가스에는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처럼 참 특별한 이벤트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비 정보를 가감없이 알려드려야 여행 계획 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그냥 가계부를 오픈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2인 기준 딱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료는 국내선 가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월 봄방학 성수기 기간이다 보니 숙박비 비중이 33%에 달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일반적인 연말 말고도 이벤트가 많은 도시이므로 성수기를 꼭 체크하시고 여행 계획 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